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한 밥보다 즉석밥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진짜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식탁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 즉석밥의 세계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고급 식당에서는 최고의 밥맛을 늘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즉석밥을 쓴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최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아주 치밀한 산업 전략이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거대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그냥 팍팍 찍어내는 밥이 지금 바로 내 손으로 정성껏 지은 이 따끈한 밥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건요,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의 문은 바로 식품과학연구실에서 열립니다. 맛있는 밥을 짓는다는 게요, 그냥 단순히 쌀하고 물 섞어서 끓이는 그런 요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쌀의 전분, 그 분자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또 그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시키는 초정밀 제어 기술의 영역인 셈이죠. 자, 맛있는 밥의 원리. 이걸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호화와 노화. 호화는 뭐냐면 쌀 전분에 열과 수분이 가해지면서 딱딱했던 구조가 스르르 풀리고 물을 쫙 머금어서 부드럽고 찰기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과정을 말해요. 반면에 노화는 이 완벽한 상태의 밥이 식으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전분 분자들이 제멋대로 다시 엉겨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아주 슬픈 과정이죠. 밥이 마르고 푸석해지는 게 전부 이 노화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거의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서는 아무리 좋은 압력밥솥을 써도 물에 끓는 점인 100도 근처에서 밥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즉석밥 공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서 끓는 점을 무려 14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높은 온도에서 순식간에 밥을 지어버리니까 전분의 호화가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최고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요, 진짜 비결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급속 냉각. 밥맛을 망치는 주범인 노화는 밥이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공장에서는 바로 이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순식간에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그 맛과 식감을 분자 단위로 그대로 박제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즉석밥 맛의 첫 번째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기술, 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왠지 밥심의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시작됐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다 건너 미국 그리고 한 이민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즉석밥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1939년에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였던 제트 듀란이라는 분이 발명한 미닌 라이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 냉동밥이나 카레 같은 레트르트 파우치에 담긴 밥이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진짜 게임 체인저는 1996년 CJ가 내놓은 햇반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억 원을 오직 이 즉석밥 설비에 쏟아부었는데요. 이 과감한 투자가 바로 앞에서 봤던 고온고압 기술과 무균 포장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즉석밥 시대를 활짝 열게 된 겁니다. 햇반의 이런 압도적인 성공은 새로운 시장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니까 당연히 아주 치열한 경쟁이 뒤따랐죠. CJ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저마다의 기술과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즉석밥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3년 기준으로 약 4,600억 원. 이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는 단순히 편리해서라는 한마디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집밥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다 맞물려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이제 즉석밥은 비상식량이 아니라 우리 식생활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핵심은 바로 맛의 차별화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시장의 절대강자인 CJ 햇반은 압력밥솥으로 갓 지은 듯한 그 꼬들꼬들하면서도 찰기 있는 식감을 내세웁니다. 반면에 오뚜기밥은 그보다 좀 더 수분감이 많고 부드러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죠. 그리고 후발주자인 더미식은 햇반과 비슷한 식감을 추구하면서도 쌀과 물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무첨가 클린 마케팅으로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밥 한 그릇, 대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외부인 출입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거의 반도체 공장 수준의 청결함을 자랑한다는 그 즉석밥 공장 내부를 함께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닙니까? CJ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햇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쌀 생산량의 약 2%를 사들인다는 겁니다. 전국 2,500여 곳의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고요. 수확한 쌀은 저온 창고에 보관했다가 딱 밥 짓는 당일에 도정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원재료 관리부터 그 스케일이 정말 다릅니다. 즉석밥 제조의 핵심 기술은 바로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커다란 솥에 밥을 해서 용기에 나눠 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첫째, 당일 도정한 쌀과 깨끗한 물을 용기 안에 넣고 완벽하게 밀봉을 합니다. 둘째, 이 용기 하나하나가 작은 압력밥솥이 되어서 고온고압으로 밥이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이 외부 공기나 미생물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반도체 공장급 클린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어떤 보존료도 없이 6개월 이상 실온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이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진짜 괜찮을까?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전합니다. 즉석밥 용기는 폴리프로필렌, PP라는 재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아이들 젖병이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도 쓰이는 아주 안정적인 플라스틱이에요. 160도의 고온까지 거뜬히 견디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봤자 내부 온도는 100도를 넘지 않죠. 당연히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즉석밥에 숨겨진 과학, 역사, 그리고 그 치열한 산업 경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즉석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식문화를 이끌어가게 될까요? 이제 즉석밥은 단순히 흰쌀밥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목표에 딱 맞춰 진화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고 있죠. 다이어트 중인 사람을 위해서 칼로리를 확 낮춘 곤약밥이나 현미밥이 나오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잡곡밥, 심지어 단백질 함량을 높인 밥까지 등장했습니다. 즉석밥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즉석밥 한 그릇에서 분자 단위의 과학, 한 이민자의 꿈, 수천억 원 규모의 산업전쟁,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주방의 다른 음식들 속에도 이처럼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주방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즉석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